오늘 증시가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만기일이었는데 만기일 이후에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단기 코스닥을 보면 단기간에 오른 양봉을 잡아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되고, 오전장부터 계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강화되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오전장에만 매매를 하고 오후장에는 그냥 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선물 옵션이 만기가 되고 그 다음 날은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선물 옵션 그 만기일 당일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어제는 그렇게 변동성이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그냥 하락했다가 마지막에 끌어올렸지 그렇게 특별한 상황은 없었는데 만기일 이후에 좀 약세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계를 하셔야 되고, 만기일이 끝난 다음에 증시가 진정이 된다,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스윙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전장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특히 외국인 쪽에서 만기일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다음 날부터 폭탄 매물을 쏟아부으면서 증시를 하락시켰거든요. 이 증시가 거의 제가 자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보합 상태였는데 거의 마지막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계속적으로 매도가 쌓이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쌓이다 보니까 결국에 증시가 못 버티고 하락을 한 것이죠. 그래서 스윙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면서 제가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지만, 지금은 한 며칠 동안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특히 다음 주에 시장을 좀 지켜보고 최소 월요일, 화요일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증시가 더 빠지지 않고 반등을 해준다, 1% 가까운 반등을 다시 나와준다, 이럴 때는 그때부터 투자 타이밍으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시가 반등을 아예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서 다시 눌려버린다, 이러면은 그냥 만기일을 위한 상승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만기일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만기일 당일에 그 외국인과 그 투자 주체가 아닌 이상은 어떻게 흘러갈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만기일에 그 전까지 최대한 지수를 끌어올렸다가 이 지수 가격에 판다, 아니면 지수를 내렸다가 팔아버린 다음에 풋옵션에 베팅을 한 다음에 다시 올려버린다. 제가 선물옵션 전문은 아니지만 저도 선물옵션 계좌는 있습니다. 선물옵션 하려고, 원래 제가 처음에 주식을 시작할 때 선물옵션은 돈만 넣어 놓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요즘은 그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모의 투자를 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주식 선물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다 이수를 했고 선물 옵션을 할 수 있는 계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고 있고 주식 선물 옵션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최근에 그냥 코스피 200을 올려버리기 위해서 최근에 만기일 전까지 증시를 이렇게 좀 급하게 반등시킨 감이 있기도 하니까, 지금 만기일이 끝나고 바로 그 다음날 팔아먹었기 때문에 일단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증시는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 시간의 거래, 레버리지가 약세죠. 시간의 거래에도 지금 미국 선물이 빠지면서 레버리지가 약간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버스가 한 호가 두 호가 정도 오르고 있고, 지금 상태는 최대한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럼 오늘 관심 종목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오늘 관심 종목이 SG세계물산. 저도 이거를 장 초반에 약간 흘러내릴 때 매수했다가 1% 정도 뛰고선 매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 개의 딱지가 붙었기 때문에. 이게 없었으면 그냥 사놓고선 마이너스에 사놓고 그냥 좀 가지고 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악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수의 양매도, 그리고 지수의 양매도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 딱지들, 투자 주의, 단일가 예고, 경고 예고, 이런 딱지들 때문에 당연히 부담스러워서 주가가 눌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뭐 보시면은 오늘 수급 상황을 보면 뭐 개인은 좀 나가고 외국인은 사고 100만 주 정도 사고 뭐 기관은 팔고 이 정도로 수급을 마감했는데, 그래도 역시나 거래량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딱지들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눌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장중에 6%까지 올랐죠. 저는 마이너스에 사서 1% 뛰었는데 6%까지 올랐었습니다. 뭐 더 먹을 수 있었겠지만 이런 딱지와 양매도의 부담감 때문에 그냥 먹을 만큼 먹고 매도를 했고, 이거는 앞으로도 이 딱지가 없어질 때까지, 아니면 뭐 단일가가 걸려도 되니까 단일가 걸려도 알서포트처럼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계속 유지되고 이게 많이 안 빠지는 수준으로 좀 다음 주에 봐야 알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추세가 꺾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심리적으로 눌린 구간이고 차익 물량들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딱지들이 해소될 때까지 잠깐만 관망을 하시고, 신규 진입자들은 뭐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추세가 완전히 꺾어질 때까지 뭐 가지고 있어도 되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 물량은 수익을 실현하셔야 됩니다. 이틀 전부터 제가 수요일 전부터인가 이때부터 절반은 무조건 팔고 가는 게 안전하다고 했죠. 무조건 수익을 줄 때는 뭐 자신의 목표가가 뭐 2배인지 아니면 뭐 70%인지 모르겠지만, 저라면은 일단 수익을 줄 때는 무조건 절반 정도 매도를 하고 나머지 절반은 추세가 꺾일 것 같을 때까지 보고선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Snet, 이거는 시세를 그냥 10,000원 이상으로 다시 올라오지 않는 이상 매매를 하지 말라고 했죠. 이거는 시초가 9,710원을 시작해가지고 장중에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10,000원에서 좀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회복하는 데는 혹시나 나중에 올라온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단 삭제한 다음에 다시 10,000원으로 주가가 올라올 때 그때 다시 진입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서포트, 이거는 거의 매수를 했으면 손절가를 거의 터치를 하고서 무너졌는데 이것도 6% 정도 많이 빠졌습니다. 혹시 이걸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하루 이틀 더 보다가 단기 이평선인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눌린다 싶으면은 그때 손절을 해야 될 것 같고, 다시 5일선으로 올라온다면은 그때는 계속 보유를 해도 될 것 같지만, 혹시나 단타로 진입을 하실 분들은 확실히 4,200원 정도 이 수준의 주가로 올라와 주지 않는 이상은 매매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하고, SG 세계물산은 이렇게 남겨두고 신한인터텍도 남겨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약간의 눌림에서 매수를 하면 될 것 같고, 신규 진입자나 신규 단타들은 약간의 눌림이 있을 때 진입을 하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심리적인 선인 5,000원을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11%까지 올랐죠. 저는 이거를 매매를 못하고 SGNG를 매매를 했습니다. 장 초반에 SGNG를 매매해서 수익을 내고선 거의 하루 종일 매매가 없었습니다. 이런 양매도의 부담감이, 저는 이런 거에 좀 부담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항상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되고 최대한 수익 줄 때 먹고 나가야 됩니다.
계속 버티는 게 아니고 증시가 하락으로 꺾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생기는 징조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장에서 좀 압박감을 받아서 혹시나 매매를 한다면 그냥 짧게 먹고 나오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SGNG도 관심 종목이었는데 오늘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죠. 제가 이런 종목을 어떻게 매매하는지 영상을 제작해서 이걸 주말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종목을 좀 매매하는 것을 찍어놨는데 편집을 하고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R텍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한가 뒤에 눌림은 뭐 10%까지 올랐다가 망치로 눌려버렸지만 이런 눌림은 그 다음날도 지켜볼 만합니다. 무작정 매수하는 게 아니고 다시 고점을 뚫어줄 때 이런 망치는 일단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일단은 지켜봤다가 그 다음 이 시초가가 오늘 종가 2,510원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이상 한 시간이 지나도 계속 2,510원 지켜주고 좀 오를 것 같을 때 1, 2%라도 확실히 오를 때 그때 진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따로 관심 종목에 일단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좀 망치로 눌렸기 때문에 약간의 밑꼬리가 있었으면 좀 관심 종목으로 보고 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했을 텐데 이거는 일단은 추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SGNG도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윗꼬리가 엄청나게 길죠. 그래서 오늘 그냥 해먹을 만큼 다 해먹었기 때문에 뭐 다시 오른다 하더라도 별로 매수를 하고 싶은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을 내고선 이 종목은 그냥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종목이 2개가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종목들 살펴보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은 증시가 안정화되는 것을 필히 확인하고 스윙 투자로 진입을 해야 되고 저는 며칠 전부터 계속 단타로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섣불리 진입하는 것은 지금 만기일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이게 혹시나 만기일을 위한 단기 급한 상승 이런 그림일 수 있기 때문에 필히 조심하셔야 되고 증시가 이 반등한 구간을 지켜주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 매수할 종목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종목들 한번 훑어보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SG에너지화학과 흥구석유가 좀 관심이 있었는데 장대 음봉으로 완전히 눌려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넣지 않겠습니다. 오늘 좀 윗꼬리가 긴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윗꼬리가 길고 이렇게 완전히 장대 음봉으로 시세만 주고선 그냥 장대 음봉으로 눌린 종목이 많습니다. 보시면 좀 그래도 시장에서 유명한 종목들이 신일산업도 한때 좀 강했는데 완전히 추세가 이탈해 버렸고 오늘 시장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동성제약이 이게 장중에 여기서 호재가 뜨면서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죠. 이 종목은 참 알 수가 없는 게 예전에 좀 시세를 엄청나게 주고 주기적으로 이런 소식이 많이 나오는 종목 같습니다. 상한가이긴 하지만 따로 관심 종목에 추가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은 딱히 코스피에서는 추가할 게 없고 코스닥도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대한강통신 이것도 오늘 2%, 25%까지 올랐다가 윗꼬리를 좀 남겼는데 완전히 다 파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거래량이 좀 마음에 들긴 하지만 일단 추가를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대한강통신과 DR텍을 좀 추가해 놓고 싶은데
그래도 월요일은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따로 새로운 종목은 진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따로 이거 무리하게 넣지 않고 관심 종목에 넣지 않고 월요일에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줌인터넷 이거는 진짜 대박이죠. 심리적인 만원 선까지 올라가면서 그냥 주가가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또 연속 상한가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접근하고 말고 이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구경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구경만, 심심할 때 호가창만 구경하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많은 종목들이 윗꼬리가 긴 게 상당히 많죠. 윗꼬리가 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따로 추가할 건 없고, 여기서 이제 따로 추가할 건 없고, SG세계물산이랑 이거는 추세가 꺾이지 않고 거래가 유지될 때 그때 다시 진입을 예정할 것이고, 신한인터텍도 5,000원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것도 5,000원을 깨지 않으면 또 계속적으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SG세계물산과 신한인터텍 이거 두 개만 살펴보고 다음 주 시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 증시가 바로 반등해서 지금 상승한 폭을 유지해 준다면은 이제 스윙 종목을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종목을 그냥 계속 가지고 가는 타이밍이 될 것이고,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증시가 눌려버린다, 다시 황금선 밑으로 내려갈 것 같다, 이럴 때는 무조건 단타로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 상황을 보고 관심 종목을 그 상황에 맞게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